네, 오늘도 전기 공부를 하시느라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산에듀에서 전기를 가르치는 강사 남민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우리가 정자계 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앞선 시간에 아니죠. 2장에서 정전계를 배웠어요. 자, 그런데 이 정자계란에는 정전계랑 뭐다? 데칼코마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장을 잘 학습하셨다면 이 정자계 파트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개념이 이 바로 자석이라는 친구입니다. 자, 정자계에서 자가 뭐예요? 자석할 때 그 자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계에서는 전기력선을 배웠습니다. 을 겁니다. 이 전기력선이라는 것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간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 자기력선이 나오겠죠. 이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얘가 자석을 지금 제가 그려놨죠. 자, 그리고 이 노란색이 뭐가 되겠습니까? 자, 노란색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고 제가 그림을 그려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다? 자기력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자기력선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데 이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자기력선이 생기는구나 라고까지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개념은 바로 이 투자율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투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개에서 배웠던 유전율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때 비유전율 기억나시죠? B가 뭐였어요? 비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투자율도 같은 내용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투자율은 우리가 입실론이 아니라 뮤라는 단위를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뮤라는 약호를 쓰고요. 자, 여기가 단위가 뭐다? 헬리퍼 미터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투자율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자, 아까 배웠죠?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력선입니다. 자기력선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뭐다? 투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라고요? 자기력선을 만드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투자율이 클수록 뭐다? 자기력선을 잘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공기 중에 투자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공기 중에 투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입실론 제로라고 한 것처럼 얘도 뮤 제로라고 나타냅니다. 자, 일단 보시면 돼요. 자, 이 친구는 자,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헬리퍼 미터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뭐라 했어요? 1장에서 말했죠. 계산기에 다 내장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 중요한 개념은 바로 이 비투자율이 되겠죠. 이 B가 뭐라 했어요? 이 B라는 친구가 바로 비율이라고 했어요. 비율. 자, 그러니까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항상 뭐라 했어? 이 진공과 공기와 비교했을 때 투자율의 정의가 뭐예요? 자기력선을 만드는 능력이에요. 야, 진공과 공기와 비교했을 때 자기력선을 얼마나 만들 수 있니? 몇 배나 만들 수 있니? 가 바로 이 비투자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야, 나는 진공 공기보다 뭐라고요? 얼마나 자기력선을 만들 수 있니?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말은 길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진공 공기의 비투자율은 뭐가 되겠어요? 야, 진공 공기보다 진공 공기는 얼마나 자기력선을 만들 수 있니? 자기 자신이니까 1이 될 겁니다. 맞죠? 1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자, 여기로 와볼게요. 자, 우리가 뮤라고 하는 친구는 자, 이렇게 나타냅니다. 뮤라고 하는 친구는 뭐라 했어요? 투자율이라고 했습니다. 투자율이라고 했고 얘는 뮤제로 곱하기 뮤S 이렇게 나옵니다. S. 네,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안 적어드렸는데 비투자율은 뭐라고 나타낸다? 바로 뮤S라고 나타내요. 뮤S.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투자율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다? 뮤제로와 뮤S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얘가 뭐예요? 투자율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뮤제로는 뭐예요? 저 말씀드렸죠? 얘가 뭐다? 공기진공에서의 투자율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 값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US 값이 뭐예요? 물질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진공 공기면은 뭐예요? 얘는 1이 된다고 했어요. 왜? 진공 공기는 뭐예요? 진공 공기는 진공 공기보다 한 배 더 만들 수 있으니까 1이 되는 거니까 결국 진공 공기의 투자율은 뮤제로가 될 것이며 이거 자체가 뭐다? 투자율이 되어서 값이 4파이 곱하기 10의 -7승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이따가 배울 거지만 철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당연히 비투자율이 더 높은 친구들은 여기에 몇 배나 이 숫자가 곱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투자율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투자율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N극과 S극이 있다고 합시다. 자, N극과 S극이 있어요. 네. 이거는 다음 장에서 또 자세하게 배울 내용이긴 합니다만에 자, N극과 S극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N극과 S극이 있는데 여기 사이에 어떤 물질을 넣었다고 합시다. 어떤 물질을 넣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뭐 여기서 철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철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N에서 S로 분명히 뭐라 했어요? 자기력선이 이렇게 생긴다고 했어요. 자기력선이 이렇게 생긴다고 했어요. 자기력선이 이렇게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자화된다고 해요. 우리가 자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기력선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철은 어떻게 돼요? 얘도 자석이 된다고요. 자, 그런데 N이니까 여기에 뭐가 된다? S가 된다는 겁니다. S. N과 S는 뭐예요? 끌어당기니까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된다? N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력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에는 S에서 N으로 뭐가 생겨요? 자기력선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지금 세 개에다가 요 안에 있는 내부 자기력선까지 어떻게 돼서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기력선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어때요? 뛰어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를 뭐라 부른다? 나중에 강자성체라고 부릅니다. 강자성체. 강자성체라고 부를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의 비유전율은 어떻게 돼요? 비유전율은 1보다 어떻게 했어요? 비유전율이 1인 건 뭐예요? 진공 공기일 겁니다. 당연히 1보단 크겠죠. 그런데 얘는 엄청나게 크다 해서 이게 크다가 두 개가 있으면 대박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강자성체는 비투자율이 높은 친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계속해서 클롱의 법칙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익숙하시죠? 앞에랑 똑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개를 제가 설명했을 때 전개하는 과정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식만 탁탁 집어드리고 앞에 했던 거랑 똑같기 때문에 말로써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클롱의 법칙입니다. 자, 클롱의 법칙은 이거 N과 S가 어떻게 돼요? 있으면은 서로 끌어당기는 뭐예요? 인력이 발생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전하라는 말 대신에 M1에 N극에 있는 L을 M1이라고 해서 자하라고 부를 겁니다. 전하가 아니라 자하예요. 자, M1과 M2 사이에 힘이 발생할 겁니다. 그 힘을 우리가 구해보자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힘은 어떻게 돼요? 자, 4파이 우리가 앞선 시간에는 4파이 입실론이었죠. 자,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M1, M2 이렇게 될 겁니다. 얘가 뭐다? 클롱의 법칙인 겁니다. 앞에 전개랑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4파이 뮤 제로분의 1을 앞에서는 뭐라 했어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을 9 곱하기 10의 9승으로 했죠. 자, 얘는 이렇게 나타내요. 6.33 곱하기 10의 4승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R 제곱분의 M1, M2 이렇게 나타냅니다. 단위는 뭐가 돼요?
단위는 뉴턴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개색입니다. 자, 앞에선 전개색이라고 했어요. 정의도 똑같습니다. 자, 지금 N이라는 N극에서 뭐가 생겼어요? 자, 자기력선이 생길 겁니다. 자, 뭐라고요? N에서 S로 나갈 거니까 여기에 자기력선이 생길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점전화, 즉 점전화가 점자하죠. 자, 플러스 1 웨버의 점자하를 냅뒀을 때 얘가 받는 힘을 구하는 겁니다. 얘랑 똑같은 겁니다. 자, 어떻게 된 거예요? N에 지금 자하가 M1 있고요. 여기에 1 웨버라는 또 자하가 있을 겁니다. 이 자하와 이 자하 사이에 힘을 구하면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자, 힘. 앞에 클롱의 법칙과 똑같습니다. 4파이 뮤 제로가 될 겁니다. 맞죠? 자, 뮤 제로가 되고 원래 M1, M2입니다. M1, M2죠. 자, 그런데 이 상황은 뭐예요? M2가 1이 되는 겁니다. 자개색이 정의가 뭐예요? 자, 이 점자하 1웨버가 받는 힘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M1이 들어가고 여기는 1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M이라고 하고 1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자, 얘가 뭐가 된다? 클롱의 법칙이 되고 지금 하나 빠진 게 바로 거리가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를 뭐래요? 요 거리를 R이라고 놓겠습니다. R이라고 놓겠습니다. R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거리가 뭐가 돼요? R 제곱이 될 겁니다. 자, 따라서 공식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 1웨버가 받는 힘은 4파이 뮤 제로 R 제곱분의 M이고 이거를 뭐라 한다? 우리가 자개의 색이 H라고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또 뽑아낼 수가 있는 게 있죠. 자, 뭘 뽑아낼 수 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H라는 놈에 M이 하나만 또 곱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 H라는 놈에 M이 하나 또 곱해지면 뭐가 돼요? 이 쿨롱의 법칙이 된다는 겁니다. 맞죠? M이 하나가 1이 된 거니까. 자,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것이 F는 MH다라는 공식을 우리가 또 어떻게 해준다?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식에다가 M을 하나만 곱하면 요식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게 이게 자개의 세기는 단위가요. 자, 요거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할 겁니다. 자, 암페어, 턴, 그리고 미터 이렇게 나타납니다. 암페어 턴이라고 하는 것은 암페어는 우리가 전류 맞죠? T는 턴이에요. 그러니까 N, 감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요거는 단위가 요렇다라고만 지금은 요렇게만 알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바로 이 자위라는 친구입니다. 자위라는 친구예요. 자, 또는 기자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기자력이라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게 전위할 때 전력, 다시 V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전위죠. 전위는 전류가 흐르게끔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위라는 것도 결국 뭐예요? 전위랑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데칼코만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얘도 전위의 정의랑 똑같습니다. 자, 무한대 지점에서 1웨버라는 자하가 있을 때, 자, 이 친구를 임의의 점, P점까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드는 뭐예요? 1의 양을 뭐라고 했어요? 자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요거를 하는 일은 어떻게 된다? N에서 나오잖아요. N에서 S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뭐예요? 바로 자기력선, 즉 자개가 될 겁니다. 자개가 나오는 방향과 어때요?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게 자위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공식은 여러분들 공식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위는 U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요. 자, U는 4파이 뮤제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뭐라 할까요? R이라고 합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R이라고 했을 때. 좀 밑에다 적을게요. R이라고 했을 때. 자, 뮤는 4파이 뮤0 R분의 뭐다? M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배웠습니다. 자, H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이런 거 있습니다. 사실 뭐 얘는 잘 안 나옵니다. 자, 얘는 원래 뭐였어요? 자개에서 더 많이 나오죠. 자개에서는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라고 했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얘의 단위는 뭐냐면은 바로 암페어 턴이 될 겁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또 하나 가지고 가시면 좋은 게, 자, 암페어 턴 미터에서 뭐예요? 미터, 길이를 곱했으니까 얘가 됐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 자개 색이 H에다가 뭐예요? H에다가 길이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길이를 곱하면 얘가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식만 봐도 그렇잖아요. R이 하나 없어졌잖아요. 자, 그러니까 단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칠판 지우고 올게요. 네, 계속해서 105페이지 자기력선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기력선의 성질보다는 조금 덜 출제되긴 해요. 자, 그런데 어차피 똑같아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 했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뭐라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라고 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자력선은 그 자신을 수축하려 하며 같은 방향의 자기력선끼리는 서로 반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수축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자력선은 고무줄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고무줄을 당기면 수축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같은 방향의 자력선끼리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N극은 N극끼리, S는 S극끼리 서로 반발한다, 밀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력선상의 임의의 한 점에서 자력선의 접선 방향이 그 점에서의 자개 방향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말은 뭐다? 자, 이게 임의의 한 점입니다. 자, 임의의 한 점이고요. 자, 여기에 접선이니까 뭐 요 정도 되겠네요. 자, 요 정도 되겠네요. 자, 이 친구가 뭐다? 바로 이 친구의 방향이 자개의 방향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자, 네 번째입니다. 자개 내 임의의 한 점에서 자력선의 밀도는, 자기력선의 밀도는 그 점에 자개의 세기를 나타낸다. 이거 앞에 있던 가우스 법칙과 동일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해서,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4번이죠. 4번. 자, 자기력선의 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력선의 개수를 N이라고 할게요. N이라고 했을 때 단위 면적당 나오는 자기력선의 수가 뭐다? 자기력선의 밀도가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친구가 뭔다? 자개의 세기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개의 세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H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4파이 뮤제로 그리고 뭐라 했어? R 제곱분의 M이라고 이렇게 나타냈을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9의 건널비는 4파이 R제곱이라고 했어요. 4파이 R제곱이라고 했어요. 자, 이 친구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다? 뭐라고 나타낼 수도 있다? 발음이 안 되네요. 뭐라고 나타낼 수 있다? 9의 건널비. 즉, 이 친구는 S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 S 날아가게 되겠죠. 자, 그럼 남는 것은,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남는 것은 N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가 된다? 자, 뮤 제로분의 M이 되게 됩니다. 얘가 뭐다? 자기력선의 수가 되는 거잖아요. M, K,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뭐예요? M의 자하에서, 자, 그러니까 7번 보시면 됩니다. M 웨버의 자에서는 뮤 제로분의 M개, 진공중이겠죠. 뮤라고 나와 있는 것은 뭐 진공중이 아니겠죠. 어쨌든 똑같습니다. 뮤 제로분의 M개의 자기력선이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1웨버라고 한다면은 뭐예요? 뮤 제로분의 1개의 자기력선이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밑에서 또 자속 밀도로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5번 자극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자력선이 발생 또는 소멸이 없고 연속이다. 이것도 앞에서 말했던 전개와 같은 성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6번째 자력선은 서로 만나거나 교차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7번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요게 되게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은 자속과 자속 밀도입니다. 자, 자속이라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일단 자기력선 선의 수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력선의 수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앞에서 했죠. 자기력선의 수라고 하는 것은 N은
뮤 제로분의 m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웨버라고 할게요. 1웨버라는 친구가 있을 때 자, 이 친구의 자기력선의 수는 얼마가 될까요? 자기력선의 수는 m 대신에 1을 넣으면 되니까 뮤 제로분의 1개가 될 겁니다. 1개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뮤 제로분의 1개 뭐예요? 너무 많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너무 싫어서 자, 이 친구를 뭐로 본다? 아, 한 개로 보겠다. 한 개로 보겠다. 한 개로 보겠다. 뭐 한 개로? 아, 자속 한 개로 보겠다. 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1웨버라고 하는 친구는 자속이 몇 개예요? 자속이 한 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일반화 시킵시다. m 웨버라고 합시다. m 웨버라는 친구는 자, 전기력선은 몇 개? 뮤 제로분의 m개가 있을 겁니다. m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뮤 제로분의 1을 뭐라 한다? 한 개로 본다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자속은 몇 개가 있다? 아, m개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m 웨버에서는 m개의 자속이 지나가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속 밀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적을게. 자속 밀도라고 하는 친구는 자, 밀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넓이 분의 어떤 비율이 된다는 겁니다. 인구 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자속 밀도라는 것은 전체 넓이 분의 자, 뭐가 된다? 자속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자속을 뭐라고 한다? 파이라고 나타냅니다. 파이라고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이라고 했을 때 원의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자, 그리고 이 파이라는 친구는 자, 거꾸로 얘기해서 파이는 자속의 개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m 웨버에서는 자속이 몇 개예요? m 개이기 때문에 얘 대신에 m을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겠죠. m을 넣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뭐다? 아, 자속 밀도가 되는 겁니다. 자, 단위는 뭐 당연히 웨버 퍼 미터 제곱이 되겠죠. 아,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사실 요거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자속 밀도를 우리가 뭐로 나타낸다? 아, B로 나타내. B로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H라는 친구가 뭐였어요? H라는 친구가 4파이 뮤 제로 R 제곱분의 뭐였어요? 그렇죠. R 제곱분의 M이었습니다. 맞죠? M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뮤제로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뮤제로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뮤제로 날아가서 4파이 R 제곱분의 M, 즉 자속 밀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자, 따라서 여기에도 뮤제로가 된다면은 얘가 뭐다? 아, 자속 밀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우 중요한 공식이 튀어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속 밀도라는 친구, B라는 친구는 뭐가 된다? 우리가 공기 중이면 뮤제로 H지만, 뮤 H가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뭐 했어요? 전속 밀도는 D는 입실론 E였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요런 식까지 도출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 그 다음 장 넘기시면은 자, 자기 쌍극자와 자기 이중충조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자, 앞에서 전기에서 뭐예요? 전기 쌍극자. 그리고 여기도 전기 이중충 뭐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의 공식은 앞에 거랑 동일해요. 사실 이게 출제 빈도가 낮고 공식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 다 드렸어요. 자, 그래서 걔네들을 뭐 해주면 돼요? 입실론을 뮤로만 다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바꿔주시면 나머지는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칠판 치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엔 자, 여러분들이 전류가 흐를 때 우리가 자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 자개의 크기를 상황별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실 것이며 각각의 상황들을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천천히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오른손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위로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위로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우리가 오른손만 이용을 한다면 자개가 어떻게 흐르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이렇게 따봉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요렇게 제가 따봉을 그렸죠. 이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고 이 네 손가락이 자개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전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자, 이 도선, 이 선을 자, 이렇게 감싸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얘를 감싸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자개는 자,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이 될 겁니다. 자, 뭐라고요? 자,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전류가 위로 가게 되면은 요렇게 돌아가는 자개가 생기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장 넘기시면은 암페어의 주회 적분 법칙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공식들은 요 친구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그려놨는데 자, 지금 요러한 하얀색, 자, 요 하얀색이 뭐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시 해볼게요. 자, 이 친구가 뭐다? 이 친구가 자개입니다. 이 친구가 자개입니다. 이 친구가 자개입니다. 이 친구가 뭐예요? 자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적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예요? 패곡선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적분인데 이 패곡선을 적분한다 해서 이러한 기호를 씁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자, 이 친구를 선적분을 합니다. DL 이렇게 선적분을 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전체를 선적분했더니 분명히 여기로 들어가는 전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전류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친구를 선적분했더니 그 값이 뭐다? 전체 전류들이 될 겁니다. 전류들이 되고 이게 몇 개다? 지금 알 수는 없는, 지금은 여기는 3개죠. 자, 그런데 여러 개라고 해서 N개다 라고 해서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식을 자, 요렇게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H에다가 뭘 곱했어요? L을 곱했더니 NI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셔서 HL은 뭐다? NI라는 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앞으로 지금 구하려는 것은 전부 다 H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뭐 한다? H에 관해서 나타내 주셔야겠죠. 따라서 H에 관해서 나타내 주면은 L분의 NI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뭐라고요? L분의 NI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 식을 통해서 뭘 해줄 거다? 앞으로 모든 식을 증명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H는 L분의 NI라는 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무한장 직선 전류의 자개를 구해보는 겁니다. 자, 무한장 직선 전류는 아까 오른손 법칙할 때 그려드렸던 그 친구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위로 전류가 흐르고 있을 겁니다. 자, 전류가 흐르고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분명 이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발생한다? 바로 이 자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 자개의 방향은 이렇게 따봉이니까 이런 식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내가 궁금한 것은 바로 이 점에서의 자개를 구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의 자개를 구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기억을 일단 합시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이 도선으로부터 우리가 구하고 싶은 H, 이 지점에까지 거리를 R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뭐라 했어요? 자, 암페어의 주의 적분 H는 L분의 NI라는 식을 통해서 모든 것을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도 분명히 L분의 NI라는 친구가 될 겁니다. L분의 NI라는 친구가 될 겁니다. 여기서 L은 뭐가 돼요? 자, 여기서 L은 바로 이 원주가 되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원주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원의, 그러니까 원의 뭐예요? 원둘레가 된다는 거죠. 원둘레는 어떻게 돼? 2파이 R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뭐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2파이 R 분의 자, NI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N은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2파이 R 분의 NI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단위는 어떻게 돼요? 자, 단위는 암페어 턴 미터라고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암페어 턴 미터. 자, 다시 볼게요. 이거를 외울 필요가 없죠. 자, L분의 NI라는 식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단위가 나올 수가 있어요. N이라고 하는 것은 T라고 했죠. 그러니까 턴이라고 뭐예요? 암페어 턴 AT에서 T는 턴. 그렇게 우리가 감아준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턴. 그렇기 때문에 얘가 T라는 거 되고요. I는 뭐예요? A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암페어 턴 L 길이는 미터가 되니까 M. 이렇게 해서 자개 공식이 암페어 턴 퍼 미터 공식이 아니라 단위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온다는 거를 알고 자개 단위도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도체 내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전개에서 균이란 경우에 여러분들 사실 도체에서는 안에는 뭐예요? 도체 내부에는 전개가 없고 전하가 없는데 그 안에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식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은 그런 원리로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그런 유도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왜냐면은 뭐 어렵지도 않지만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도체가 있어요. 도체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도체 외부는, 자, 여기 외부의 길이를 R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R이라고 했을 때, 자, 이 친구의 자개는 어떻게 된다? 이 친구의 자개는 앞에서 구한 이 친구랑 똑같다는 겁니다. 요 반지름, 반지름이 R이니까 원주가 돼요, L이. 자, 2파이 R분의 I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내부는 달라지는 겁니다. 자, 내부는 어떻게 된다? 이 원통의 반지름을 뭐라 할까요? 일단 A라고 할게요. A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내부, 여기 내부의 자개를 한번 구해볼게요. 내부의 자개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2파이 하고 뭐가 들어가야 돼요? 얘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A제곱. 그리고 뭐가 된다? RI가 되는 겁니다. RI인데 RII가 되겠죠. 이 RI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부의 RI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자개라는 친구는 반지름과 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책에 보시면 그림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칠판 지우고 오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암페어의 주의 적분 법칙을 이용해서 H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환상솔레노이드라고 되어 있어요. 환상이라고 하고 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 환상적인 이런 게 아니겠죠. 환은 뭐예요? 고리 환자입니다. 자, 솔레노이드인데 이렇게 고리 형태로 되어 있는 친구를 환상솔레노이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도 자개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친구의 자개 H라고 하는 것은 자, 앞에서 말한 L분의 NI라는 공식으로 여전히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길이를 뭐라고 한다?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길이를 R이라고 할게요. R이라고 했을 때, 이 솔레노이드의 중심을 지나는 자로의 길이라고 하거든요. 자, 어려운 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이게 R이라고 했을 때, 원주가 어떻게 돼요? 원주가 이렇게 될 겁니다. 원주가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길이가 어떻게 된다? 요 길이가. 요 중앙을 지나는 길이가 L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2파이 R이 되겠죠? 뭐라고요? 2파이 R. R이 되고, 위에는 NI가 될 겁니다. N은 뭐예요? 여기서는 이제 감긴 게 있으니까 이 권수비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공식이 NI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페어 턴 퍼 미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자개라는 친구가 지금 우리가 2파이 R분의 NI라는 친구는 분명히 이 솔레노이드 중심에 있는 자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밖에 외부는요. 전부 다 뭐가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내부, 요 고리 가운데, 그리고 요 외부. 자, 요 X 지점에 H는 뭐가 돼요? X의 H는 뭐가 돼요? 제로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자, 그러니까 요 지점, 요 가운데 빨간색, 여기에만 자기가 요 공식을 써야 된다라고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은 무한장 솔레노이드입니다. 자, 그러니까 환상 솔레노이드를 쫙 핀 거죠. 자, 말 그대로 무한장이에요. 그러니까 무한이 있다는 겁니다. 무한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자, H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된다? L분의 NI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 L을 구하려고 했더니 뭐라 했어요? 이게 엄청 무한하다고요. 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는 겁니다. 자, L분의 N이라는 친구를 뭐라 한다? 단위 길이당 몇 번 감겨 있니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m당 뭐 3번 감겨 있다라고 하면은 100m면 300번 감겨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얘를 뭐라 한다? N0I다.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얘가 뭐예요? 1m당 감긴 횟수가
되는 겁니다. 맞죠? i는 전류 곱해주시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공식을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친구 역시도 자, 이러한 외부에서는 어떻게 돼요? 외부에서는 h가 뭐다? 바로 제로가 되는 겁니다. 이 친구도 요 내부에서만 h가 뭐가 된다? n0i가 되는 겁니다. n0라고 하는 것은 단위, 길이, 당, 감긴 횟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요까지가 뭐다? 요까지가 일단 한 챕터가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증명해 드린 식은 전부 다 뭐예요? 암페어의 주의적분이라는 그러한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친구는 분명히 무한한 친구에서만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도 뭐 했어요? 무한장 솔레노이드 했습니다. 뒤에서도 한상 솔레노이드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유한한 친구, 그러니까 길이가 정해져 있는 친구의 자개를 구할 때는 뭘 써야 된다? 바로 비오사바르의 법칙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까지는 뭐 했어요? 아까 H는 L분의 NI로 증명을 했고 여기서부터는 얘로 증명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 비오사바르라는 법칙, 요 친구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어떤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실험에 나온 결과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결과만 암기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요거 가지고 살짝 장난치는 문제가 한 문제가 있긴 한데 그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음 중 비오사바르 법칙의 공식을 골라라 라는 정도로만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어떻다? 결과값만 암기해도 상관은 없지만 자, 그래도 어떤 내용인지는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고 할게요.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임의의 어떤 dl 벡터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니까 임의의 미소 dl이라고 할게요. 임의의 dl에서 임의의 미소 뭐예요? 길이에서 어떤 걸 구하고 싶다. 여기에서부터 자, R만큼 떨어진 뭐라고요? R만큼 떨어진 곳에 미소 DH, 그러니까 미소 자기를 구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구하냐? 자, 우리가 요 DL, 자, 그러니까 이 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 미소한 DL 벡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접선 벡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DL 벡터라고 할게요. DL 벡터라고 할게요. DL 벡터라고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 이 점에서부터 우리가 구하고 싶으면 DH까지 떨어진 거리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요까지에 뭐가 있어요? 벡터가 있을 거예요. 요까지에 벡터가 있을 겁니다. 요 벡터를 우리가 A 벡터라고 할 겁니다. 뭐라고? A 벡터 이렇게 AR 벡터 이렇게 할게요. AR 벡터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AR 벡터는 제가 그림을 이렇게 길게 그렸을 뿐이지 실제로는 뭐다? 이 친구는 단위 벡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단위 벡터는 뭐예요? 크기가 1인 벡터가 되는 겁니다. 물론 방향은 여기를 가리키는 거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DL 벡터와 이 AR 벡터가 이루는 각도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각도가 있어요. 자, 이 각도를 뭐라고 한다? 이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할 겁니다. 세타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 구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DH에 우리가 비오사바르 법칙에 의해서 공식이 어떻게 된다? 4파이가 되고요. 자, R제곱, 이 R이 요 R이 될 겁니다. R제곱분에 뭐가 된다? 이 벡터, 그러니까 DL 벡터와 AR 벡터의 뭐가 된다? 외적값이 되는 겁니다. 외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DL 곱하기 AR 벡터의 외적값이 될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뭘 곱해준다? 여기 지나가는 전류 I까지 곱해줘야 이게 바로 비오사바르 법칙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의 크기만을 볼게요. 자, 크기만을 봤을 때 이 크로스 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DL 곱하기 AR 그리고 사인 세타가 된다는 것을 뭐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 내적 외적 강의 듣고 오시면 이해는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결과값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자, DL에다가 AR을 곱해야 되는데 AR은 어차피 단위 벡터 1이기 때문에 없애주면 되죠. 1을 곱하면 꼭 똑같으니까요. 자, DL에 뭐가 돼요?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사인 세타. 그리고 I, 전류 I가 남게 되죠. 자, 이 친구를 어떻게 준다? 4파이 R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책에는 뭐 IDL 사인 세타 뭐 이렇게 이쁘게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자, 어쨌건 간에 이게 바로 뭐다? 비오사바르의 법칙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요거를 통해서 한번 계속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비오사바르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또 공식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 비오사바르 공식을 이용해서 유도는 해드리지 않을 겁니다. 유도 과정이 약간 어렵긴 해요. 자, 그런데 어떻다? 결과값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게 나옵니다. 원형 코일 중심축 위에 자개의 세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형 코일이 되어 있고 이 중심축이 어디예요? 여기가 중심축이 되고 여기에 중심축이 이렇게 될 겁니다. 요랬을 때 중심축 위의 점. 자, 그러니까 요 점에 자개의 세기를 한번 구해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에는 자, 이러한 원형 코일의 반지름을 뭐라고 주었어요? A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B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친구는 진짜 완전히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는 우리 다산에듀의 유도부라는 그러한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재영 원장님께서 하시는 부분에 요거에 대한 정확한 유도 과정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H를 우리가 구해보면은 자, 요거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2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2분의 3승이 됩니다. 좀 공식이 좀 열받죠? 2분의 3승 분의 뭐가 된다? A제곱 I가 됩니다. A제곱 I가 됩니다. 여기서 A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친구가 되겠고 I라고 하는 것은 여기 원형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되고 단위는 당연히 암페어 턴 미터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요. 자, 여러분들 정 못 외우시겠으면은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거 나오면? 네, 안 틀리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요거 요렇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원형 코일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원형 코일의 중심에서의 자, 다시 한번 요 중심에서 요 지점에서의 우리가 뭘 구해야 된다? H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역시 이 원형 코일의 반지름은 A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이쪽으로 다시 와볼게요. 자, 원형 코일 중심축 위에 자개에서 이 B라는 친구가 만약 이 제로가 된다면 어떻게 돼? 이 친구가 제로가 된다면 어떻게 돼? 이 B가 없어지는 거니까 결국 원형 코일 중심에서의 자개 세기가 될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이 친구의 공식은 어떻게 된다? 여기에다가 B에다가 0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이 친구의 공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0을 넣게 되면 2의 A 제곱분의 2분의 3은 지수법칙에 의해서 뭐가 돼요? 날아가게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자, 저기에 B에 0을 넣을게요. 0 넣으면은 2의 A의 3승이 될 겁니다. A의 3승. 분의 위에는 A 제곱 I가 되죠. A 제곱 I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A 제곱 A 3승 날아가면 2A분의 I라는 식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원형 코일을 지금은 한 번 감았지만 2번 감을 수도 있고 3번 감을 수도 있고 4번 감을 수도 있죠. 자, 그럴 때마다 몇 배 증가하겠어요? N배 증가할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 공식이 2A분의 NI라는 공식이 탄생하게 됩니다. 해당 공식은 어때요? 여러분들 외우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식만 기억하세요. 요식만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 원형 코일의 중심축 위에 자개의 세기 공식을 한번 골라봐 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선지에 B 대신에 제로를 넣었을 때 뭐라고요? B 대신에 제로를 넣었을 때 2A분의 NI라는 공식이 튀어나오는 놈이 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만 알고 가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형 코일의 중심의 자개의 세기는 2A분의 NI구나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간혹 이렇게도 나옵니다. 자, 원형 코일인데 지금은 완벽한 원이죠. 자, 그런데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반원이다, 반원. 반원을 주고 여기 요 중심축의 H를 구해봐라 라고도 나옵니다. 자, 여기에 H는 어떻게 돼요? 자, 여기가 2A가 되겠고요. 우리가 원래는 뭐예요? NI가 되죠. 자, 그런데 자, 당연히 반원이니까 뭐가 된다? 여기에 뭘 해줘야 된다? 2분의 1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요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개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선전화 밀도로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선 2분의 1을 안 해줘요. 자,
그런 내용들은 제가 여기에 카드로 여기 카드 뜰 겁니다. 이렇게 링크를 일단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계에서는 원형 코일 이렇게 기억하시고 반원이면 2분의 1 해주신다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은 유한장 직선입니다. 자, 유한장 직선에 이러한 직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앞에서 여기서부터 R만큼 떨어진 자계를 어떻게 구했다? 2파이 R분의 I로 구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 왜 공식이 저렇게 더럽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뭐예요? 그게 뭐라 했어요? 아까 무한한 직선일 때요. 자, 그런데 비오사바를은 뭐예요? 유한한 직선일 때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한한 게 아니라 여기 끊겨져 있다. 끊겨져 있어요. 상황이 달라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부터 요까지 떨어진 지점에 우리를 뭘 구하고 싶다? 요까지 떨어진 어느만큼 A만큼 떨어진 지점에 우리의 자계를 구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자계를 구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구하면 되냐? 자, 이렇게 이어줍니다. 이렇게 이어줍니다. 이렇게 이어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이쁘게 이어줍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여기에 각도를 책에나마 베타 1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베타 1이라고 하고 여기를 세타 1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베타 2라고 하고 여기는 세타 2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H라는 친구는 자, 어떻게 된다? 4파이. 공식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A가 뭐예요? 얘가 됩니다. A분의 그리고 전류, 흐르는 전류.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 I가 될 겁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 I가 될 겁니다. I하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직선을 기억하세요. 요 직선. 요 직선이 요 전류의 정사형 된다고 합니다. 정사형이라고 하면 모르실 수 있으니까 요 직선이 요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요 직선의 코사인 베타 1이 뭐가 돼요? 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 직선의 사인 값은 뭐예요? 요 직선의 사인 값은 요 또 얘가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요 직선의 코사인 값이 뭐야? 코사인 베타 1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코사인 베타 1 더하기. 자, 요 직선의 코사인 값이 뭐예요? 코사인 베타 2가 될 겁니다. 공식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얘를 다르게 얘기하면은 4파이 A분의 I의 사인 세타 1 더하기 사인 세타 2가 되기도 하겠죠. 왜? 자, 얘가 어쨌든 간에 여기로 되면 돼요. 요 길이가. 자, 요 길이가 사인 세타 1은 뭐예요? 여기에 곱하기 사인 세타 1은 요거 되는 거죠. 여기에 사인 세타 2는 뭐가 돼요? 요게 되는 거죠. 여기에 코사인 베타 2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코사인 베타 1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공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암기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공식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은 자, 요런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삼각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삼각형을 보시면은 정삼각형 중심.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여기가 뭐가 돼요? 여기가 정삼각형의 중심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요 정삼각형 중심에서의 자계의 세기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냐? 자, 정삼각형은 분명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끊겨져 있는 직선 3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흘렀을 때 우리는 여기에 의한 자계 얘를 구하고요. 여기에 의한 자계 얘를 구하고요. 여기에 의한 자계 얘를 구해서 다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정삼각형이니까 여기에 의한 자계 하나만 구하면은 거기에다 곱하기 3 해주면 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의한 자계는 뭐예요? 얘랑 똑같잖아요. 맞죠? 요 선에 의해서.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삼각형의 길이를 L이라고 할게. L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 길이가 뭐가 돼? 2분의 L이 됩니다. 2분의 L. 2분의 L이 될 겁니다. 맞죠? 2분의 L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60도를 반으로 가른 거니까 30도가 될 겁니다. 여기도 30도가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여기는 90도가 될 겁니다. 여기도 60도가 될 거예요. 우리가 30도, 60도, 90도일 때는 1대 루트 3대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 길이
요 노란색 길이가 뭐가 된다? 아, 2분의 루트 3분의 L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돼야지 뭐야? 여기에다가 루트 3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3을 곱하면 2분의 L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요 길이가 여기 유한정 직선에서 A 길이가 된다는 거 이해하시죠? 요게 흐르는 직선이고 여기 길이가 A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 구했습니다. 자, 이 친구가 뭐예요? A라는 겁니다. A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여기 각도가 뭐예요? 30도죠. 30도죠. 자, 다시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자, 여기의 각도가 뭐예요? 30도고 여기의 각도가 30도다. 그리고 A 값은 얼마야? A 값은 2 루트 3분의 L이다. 그랬을 때 저 H에 뭘 구하라고 했어요? H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조금 좁은데 이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점 H는 그냥 여기 좁아서 그래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하나 지우도록 할게요. 요 지우고요. 요 식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그 칠판을 안 지운 이유는 요거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양해 바랍니다. 자, 그래서 4파이 A라고 하는 게 뭐예요? 2 루트 3분의 L이죠. 2 루트 3분의 L. L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위에 I는 그대로 있겠죠. 자, 그리고 뭐가 돼요? 코사인 30도 더하기 코사인 30도. 즉, 2 코사인 30도가 되는데 2에다가 코사인 30도는 뭐가 돼요?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루트 3이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2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맞죠?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에 2분의 루트 3이 올라가고 루트 3이랑 곱해지면은 3, 2, 6이 되죠. 자, 다시요. 자, 2 날라가고 여기 올라가면 2분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을 하면은 3 곱하기 2가 돼서 6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4파이 L분의 6i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자, 근데 이 친구가 뭐예요? 요 직선 한 개에 의한 거라고요. 근데 총 몇 개의 삼각형은 3개라는 겁니다. 따라서 3을 곱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자, 2분의 9 뭐가 돼? 2분의 9 곱하기 파이 L분의 i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시면 된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경우가 정삼각형도 나오고 뭐 정사각형 뭐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칠판 지우고 이거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 이 바로 정삼각형 이 중심에 뭐라고요? 이 중심의 자개의 세기를 제가 정리를 해드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친구도 나옵니다. 뭐라고요? 자, 이런 친구들 정사각형에서의 야, 중심의 자개도 한번 구해봐. 그것도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야, 정육각형에서의 육각형이 좀 이상하지만 양해 바랍니다. 요 중심의 자개의 세기를 구해봐.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정삼각형의 자개의 세기는 자, 여러분들 일단 2분의 9부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2분의 9 자, 곱하기 파이 L분의 뭐가 돼요? i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정사각형 중심의 세기는 여러분들이 이 루트 2를 기억해 주세요. 2 루트 2 곱하기 2는 4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파이 L분의 i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육각형 같은 경우는 H는 6, 3 좀 그림이 그렇잖아요. 6, 3 그렇게 외우세요. 자, 루트 3 곱하기 파이 L분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자, 2분의 9 파이 L분의 i 2분의 루트 2 파이 L분의 i 루트 3 파이 L분의 i 또 이렇게 가르쳐 줬더니 이 n이 뭐예요? 이 n은 무조건 이 한 변의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한 변의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한 변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3번이나 말했으니까 틀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사실 요 공식들 정말 중요합니다. 요거 시험에 어떻게 된다?
매우 자주 나온다. 매우 자주 나온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